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7월 혁명, 2월 혁명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를 보기 전에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보기 전에 프랑스의 혁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번만 복습하고 설명을 할게요. 프랑스는 여러분 혁명이 여러 번 일어나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혁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로만 선생님이 지금 연도를 썼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1789년에 그 루이 16세를 쫓아냈고 처형했던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자, 쓸게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루이 16세 처형하고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하고 등등등등 정말 많은 과정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었어. 자, 나폴레옹이 집권한 이후에 정복전쟁을 계속 벌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얘들아? 그렇지. 나폴레옹은 몰락했죠. 유럽 각국이 프랑스를 공격하고 나폴레옹과 싸우죠. 여기서 나폴레옹은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몰락하는데, 그럼 여러분 다른 그 유럽 국가들이 나폴레옹 몰락한 이후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짝짝꿍해서 만들어낸 체제가 있다고 했어. 자, 세 글자였어. 그렇지. 빈 체제.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프랑스 혁명을 했고 시민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럽지? 그리고 나서 영웅 나폴레옹이 나왔죠.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유럽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다시 프랑스가 주도권을 잡는가 했지만 나폴레옹이 결국은 또 몰락하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 많은 시간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실패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 자, 여기 보세요. 빈 체제라는 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모든 걸 되돌리는 거야. 왜?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단 말이야. 프랑스만 막 공화정 해보고 프랑스만 나폴레옹이 황제 해보고 했지, 다른 나라들은 막 아직까지도 다 왕이 다스리는, 왕이 꽉 잡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절대로 혁명이 일어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라들은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보수적이다, 반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빈 체제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 그래서 빈 체제에서 자, 루이 18세나 샤를 10세 같은 옛날과 비슷한 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다시 되돌아왔어. 왕이 마음대로 하는, 절대 왕정을 하는, 다시 되돌아왔잖아. 자, 프랑스는 얘들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 이미 프랑스 사람들은, 그럼 유럽 각국 사람들은 왕이 아무리 억누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자유, 평등 이런 걸 배웠고,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지켜봤고, 물론 혼란스러웠지만 자,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혁명이 일어나요. 자, 참다가 팍 터진 게 언제냐? 1830년도였어. 이거 말고도 얘들아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교과서에 나온 것만 할게요. 그러면 이 1830년도에 일어난 혁명 이름이 뭐냐면 얘들아 7월 혁명이야. 그러면 여기다 연도 쓸게요. 자, 헷갈리니까 여기다 1830년도 쓸게. 그러면 이거 왜 일어나냐? 얘 왜 일어나냐? 자, 7월 달에 일어났어. 1830년대. 외우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건 알지만 우리 구분해서 외우기로 해요. 자, 그럼 여기 보자. 빈 체제에서는 왕이 꽉 잡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 이전처럼, 예를 들면 루이 16세처럼 왕이 꽉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왕 이름이 뭐냐면 얘들아 쓸게요. 샤를 10세야. 샤를 10세. 이 샤를 10세가 별로야. 루이 16세, 루이 18세 얘네들보다 더 별로야. 샤를 10세가 여러분 어떻게 해버리냐면, 자, 옛날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프랑스 혁명 때 여러분 혁명의 과정에서 많은 귀족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귀족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가져다가 농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옛날에 땅이 없다가 이제 좀 땅도 생겼고 이제 나만의 이제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 10세가 어떻게 하냐면 샤를 10세가 자, 그 귀족의 땅을 다시 되돌려준다고 해.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 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 한 번 이 땅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샤를 10세의 보수 반동 정치. 그럼 여러분, 단어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반동이라는 건 여러분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거야.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샤를 10세가 지금까지 막 혁명의 과정에서 이렇게 놓았던 것을 다시 옛날로 되돌려오니까 사람들이 못 참고 이제 터지는 거죠. 기껏해서 이제 좀 땅 좀 가지고 이제 소득 좀 생기나 했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 못 참겠는 거야. 자, 그래서 과정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 야, 너 나가자. 가자. 떠나라. 샤를 10세 쫓아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자, 루이 필리프를, 자, 쓸게요. 시민의 왕으로 추대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 왕은 왕이지. 여전히 얘들아 공화정 한다는 얘기 아니야. 대통령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네가 왕해. 네가 왕해. 그렇지만 너는 절대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그런 왕이 아니라 누구의 왕이야? 그렇지. 시민의 왕이야. 우리가 세운 거야. 시민의 왕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시민의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돈도 좀 있고, 그리고 힘도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이 루이 필리프를, 너무 샤르 10세가 별로니까 루이 필리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왕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이 다른 공화정 이렇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입헌, 자, 군주정이라고 해요. 자, 군주는 있어. 루이 필리프가 왕이잖아. 그렇지만 야, 너는 우리의 왕이잖아. 시민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우리는 누구냐면 얘들아, 막 일반 백성,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 아니야. 의회를 말하는 거야. 의회. 그래서 여러분, 입헌 군주정이야. 영국이랑 똑같죠? 자, 여기 의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일단은 좀 힘도 있어야 하고 파워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의회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김이 세지는 거고, 자, 왕은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혁명이 한번 일어났어. 자, 일어났는데, 자, 만약에 이 제도가 좋았다면, 이게 괜찮았다면 그 다음 혁명이 안 일어났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후에도 막 혁명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자, 쓸게요. 여기다 2월 혁명, 48년에. 1848년. 2월 혁명의 원인 할게요. 자, 7월 혁명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잖아. 왕은 존재하지만 의회가 일을 하는 입헌 군주정을 결정을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왕과 이 입헌 군주제의 의회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의회에 나갈 정도면 여러분 자본과 돈이 많거나 세금을 많이 내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투표를 하죠. 근데 이 투표권을 여러분 누구에게만 줬냐면, 재산이 있는 사람,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일을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은 불리해지죠. 갖고 이 사람들이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도 투표권 달라.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도 투표권 달라. 여러분, 누구나 투표할 권리를 달라. 이걸 주장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인을 간단하게 일단 쓸게요. 7월 왕정이, 자, 이 정부 있잖아. 7월 왕정이 자본가의 입장만 반영했다. 자본가.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얘들아,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줬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여러분 이상하지.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투표권을 갖잖아. 어느 정도 나이만, 일정 이상의 나이만 지나면은. 그런데 옛날에는 재산이 있어야, 소득이 있어야 투표권을 가졌단 말이야. 그러면 돈 없는 노동자들, 돈 없는 농민들은 투표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쓸게요. 중소시민층과, 자, 좀 돈 없는 사람과, 그리고 자, 노동자들이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재산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가졌는데, 이 투표권을 이 사람들한테도, 중소시민층한테도, 노동자들한테도 돈이 없더라도 이렇게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혁명까지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한 사람들이 내가 조그만한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땅이 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런데 이때 콜레라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죠. 경제활동을 못하지. 코로나로 사람 죽어나가지. 경제활동 못하니까 경제가 침체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가게가 망해먹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있어서 투표권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나는 가게가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니까 이제 투표권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변할 만한 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선거권을 확대했어요. 선거권을 확대해서 자, 이제 왕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쓸게요. 왕 아니야. 공화정을 수립해요. 공화정을 수립해.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봐.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왕이 사라졌지. 그렇지. 왕이 사라졌어. 여기 가운데 보이는 빈 체제에서는 무조건 왕이 짱이고 그리고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빈 체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프랑스가 이걸 다시 뒤집었지. 프랑스는 여러분 여전히 혁명의 정신이 있었던 거죠. 왕 이상하면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공화정이 수립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이후에 7월 혁명 이후에 여러분 또 한 번 역사가 유럽 각국의 역사가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프랑스에서 왕 나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 뽑았대. 공화정 다시 했대. 걔네들. 이런 소문들이 싹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유럽의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럽의 민족주의자들이 그래 우리도 해볼까 하면서 또 유럽이 한 번 뒤바뀌고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쓸게요. 빈 체제가, 얘들아, 왕이 짱인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빈 체제가 붕괴해.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메테르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도 쫓겨내. 야, 무슨 막 옛날 왕이야.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이제 역사는 달라질 거야.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점차 많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1848년 이후로 각 지에서 민족운동이나 자유주의 운동이나, 이 뭔 말이냐면, 시민들의 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새로 독립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탈리아 있잖아, 독일 있잖아, 이런 나라들도 이 이후에 상당히 많이 독립을 했고, 통일을 했고. 그래서 이 혁명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2월 혁명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여러분 어렵다는 건 알아요. 막 말도 헷갈리지. 자, 여기가 프랑스 혁명인지 여기가 프랑스 혁명인지 헷갈리는데, 자,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789년도는 보통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혁명이야. 프랑스 대혁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얘는 명확하게 7월 혁명, 2월 혁명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얘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당연하잖아. 우리 투표권 있는 거 당연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그치? 나이만 되면 당연히 18살, 19살, 20살 넘어가면 당연히 하는 거.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들,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는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도 얘들아 한 번도 아니지.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냈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이래? 근데 그 옛날에는 얘들아 17세기, 16세기, 15세기 그 옛날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노력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배우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프랑스 혁명 배웠고 이제 선생님이 독립혁명 설명할 건데, 이 독립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나요. 근데 원래는 얘들아 미국 독립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거든.
근데 대륙별로 유럽을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을 먼저 설명했어요.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설명할게. 자, 여기서 포인트. 미국의 독립혁명이 먼저 일어났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거는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게요.